네, 고용원의 평양현미경 시작하겠습니다. 특보님, 지난주에는 뭐 워싱턴 DC 출장 때문에 이걸 못했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아쉽다, 뭐 이런 또 얘기인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뭐 이번 그 워싱턴 일주일 출장 가서 느끼신 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통일부 대표단으로 워싱턴 가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요. 뭐 국무부도 갔었고, 네, 의회에도 갔었고, NED라고 이제 민주주의 기금재단도 갔고, 이제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났고, 뭐 어쨌든 완전히 그냥 꽉 찬 일정을 보냈는데 어떤 한 전문가분을 만나니까 그분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제 이름은 밝히지 네, 않겠는데 한미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다. 아, 미국 분이죠? 그분은? 한미 관계가 이렇게 좋을 때가 없었고 문재인 전 정부 시절에 뭔가 삐걱거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 아, 그리고 한미 사이에 의견 충돌이 되는 점들이 좀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 수로로 얘기하니까 이게 많이 안 좋았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뭐 한 핵 어떤 것을 뭐 폐기한다는 이야기들을 뭐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뭐 소은, 뭐 그 정의용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애매하고 이해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었으나 그래도 한국 측이 열심히 해보자 그러니까 했는데 결국은 북한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더라. 없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제 뇌리에 많이 남았고요. 어쨌든 뭐 한미 관계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거기에 제가 아주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 교체가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오셨네요. 온몸으로 느꼈고 미국 사람들이 환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네. 참, 예. 이렇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 네. 자, 요번 주 첫 번째 좀, 원장님께서 좀 짚어주셔야 될 게, 북한이 지금 아무래도 경제난, 뭐 제2의 고난의 행군 그런데, 웨어버리 사업으로 뭐 우리가 이제 무슨 마약이라든가 암호화폐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전통적인 방식의 이 웨어버리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데, 네. 어떤 거에 좀 치중하고 있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제일 지금 신나하는 게 가발 생산입니다. 가발 생산. 우리 60년대 가발 수출해갖고 웨어버렸잖아요. 웨어버리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60년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발을 하나 만들어서 팔면 네. 쌀이 한 10kg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이 생긴대요. 쌀 10kg. 가발 하나 팔면. 가발 하나 팔면 만들어서 받치면 받치는 건데 그걸 이제 머리카락은 북한 사람들 아가씨들 이렇게 머리카락을 해가지고 뭐 또 몇 킬로그램에 얼마씩 또 판대요. 네. 그러면 그 가발 업자들이 그것을 생산업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파는데 공장에 나가서 일하면 한 달 월급이 3,000원에서 5,000원. 네. 그러니까 쌀 1kg가 5,500원이니까 쌀 500g밖에 못 사는 돈인데 가발을 하나 만들어 팔면 쌀 10kg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파는 건 어디에? 장마당에 갖다 판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장마당에 파는 게 아니고 수출업자한테 팔아서 수출업자한테. 그거를 중국에다 넘기는 거예요. 중국에다 넘기는 건데 정말 밤을 새워서 일해도 힘든 줄을 하나도 모르겠다. 야, 가발 하나면 쌀 10kg이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4인 식구로 하면 보통 그냥 북한에서 보면 18kg에서 21kg을 소비를 하는데 가발 2개만 만들어 팔면 내 식구가 한 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다 많이 팔고 있고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 송악리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군수품 공장들. 군수품 공장. 군수품 공장은 뭐냐면 러시아에서 요구하는 군복, 방한복, 군화, 수류탄 주머니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공장들이 잘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 소총 탄알, 포탄 생산하는 공장들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그 군수품 이렇게 군복 같은 거나 피복 같은 거는 중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단을 수입을 해서
군복 같은 거나 군화를 제작을 해서 러시아에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러시아는 현금이든가 아니면 기름이든가 네. 밀가루로 주는 거고. 그게 이를테면 이제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쟁 특수를 북한이 군수 산업에서 근데 뭐 무기도 무기지만 이런 것들 지금 네. 군복이라든가 군화 네. 이게 일종의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라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수를 누리고 있고 예.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게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오래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그 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 그 무기 판매량이 거의 10억 불에 이르고 뭐 네. 이란 이라크 전쟁 때는 1년에 20억 달러도 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유엔 제재가 강화되면서 2천만 달러 1년에 그랬다 좀 1,0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그것이 몇억 불로 상승을 하는. 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가 흐르는 것만큼 북한은 돈을 벌고 있다. 근데요, 이게 이제 러시아에 이걸 판다는 거 아닙니까? 무기 팔고 뭐. 그렇죠. 군복 팔고, 군복 피복 팔고, 피복 예. 팔고 하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요, 그때 뭐 몇 년 전이었죠?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뭐 이렇게, 북한에서 예. 뭐 우리가 뭐 얼마든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심한 고문을 받고, 예. 결국 미국으로 보내줬는데, 예. 미국에 교육한 지 일주일도 안 돼갖고 숨졌잖아요. 예, 예. 그 오토 원비어 부부가 그때 그 부모가 예.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 잘못 만났다. 사람 잘못 골랐다. 우리는 평생 김정은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네. 이랬는데 네. 그래갖고 미국 그 재판부에 그 손해배상 얼마죠? 그 엄청난 그거를 배상 판결을 받았어요. 억 달러 수준으로. 예. 5억 달러인가요? 예. 근데 지금 북한 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를 했는데 예. 저기 미국에 있는 러시아 극동은행 계좌에 있던 220만 달러인데 예. 그 북한 은행이 아니지만 이게 러시아 극동은행이 북한하고 거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거래하고 그게 북한 돈으로 본 거죠. 증거가 있다고 있다. 보고 예. 그 돈을 회수를 해서 네. 오토 온비오 부부에게 예. 220만 달러를 했는데 예. 이게 오토 온비오 사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북한에 이렇게 선전물들 호텔에 선전물들이 있는데 네. 그걸 떼갈라 그랬다는데 선전물 크기가 뭐 길이 높이가 한 1.5m 길이가 한 3m 되는 건데 네. 그거를 떼서 어떻게 가져갑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전물을 훼손 도둑질 하려고 하는 죄로 노동교양 뭐 10몇 년을 받았는데 네. 근데 미국에 와서 숨졌는데 치아 순위가 다 바뀌었다는 거야. 치아 순위가. 그러니까 그 해부를 돌아가신 다음에 해부를 했는데 치아 이 순서가 다 바뀌어서 이게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받았느냐. 그것을 하니까 부모가 그 아이가 이렇게 돼서 뭐 치아도 순서도 바뀌고 혹독한 고문을 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너 김정은 내 끝까지 가본다. 그렇죠. 그 부모가 유태인이 돼요. 유태인. 예, 유태인인데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예.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이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토원부 부모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가서 만났어요. 오토원비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연관되는 사람을 봤는데 의지가 충만하고 우리 눈을 감을 때까지 김정은한테 그 아들 오토온비오의 핏값을 받아내겠다. 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위아버려 가발이네 중국 그 은행 거기서도 이게 북한 돈이라고 확인되면 압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은행도 그렇고.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이거든요. 예, 세컨더리 보이콧이죠. 예.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하고 사이에는 대체적으로 배낭이나 트렁크에다 돈을 들고 가고 돈을 들고 오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어쨌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니까 네. 북한 사람으로의 명의로 된 계좌는 안 열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계좌로 돼 있는데
차명 계좌가 북한 돈이라는 게 확신이 되면 그 돈도 미국이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참 재밌네요. 열심히들 니들 해봐라. 군복 팔아봐라. 여기서 다 그냥 또 받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5억 달러니까 아직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최근에 북한이 또 미사일 고체 연료 뭐 실험을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러니까 걸까요? 북한이 보도를 한 걸 보면 11일하고 14일에 중거리 탄도 미사일 고체 고출력 엔진 고출력이 아니라 대출력 대출력.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북한이 이미 오래전에 가지고 있던 새로 만든 거 말고 네. 왜 그전에 말 많이 들었죠. 노동 미사일,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뭐 대포동, 예, 그게 다 액체 기반입니다. 액체 기반이군요. 그거를 세워놓고 쏠려면 연료 채우는데 10분, 15분씩 걸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와서 기립을 해서 연료를 하는 거면 우리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이 봐요. 그래서 발사가 되는 순간에 반격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요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그거를 더 높여주고. 그런데 북한이 가만 보니까 다 요격당할 것 같으니까 이 많은 미사일들 만든 액체 엔진 그거를 고체 엔진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고체 엔진으로 바꾸면 가서 나와서 쏘면 바로 쏘고 바로 갱도에 들어가면 그 타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짧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습 작전에 유리하니까 북한이 어떤 힘을 들여서라도 어쨌든 노동 미사일이든 대포동이든 스커드 미사일을 액체에서 고체 엔진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는데 지금 정말 사람들은 가발 만들어서 파는데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그냥 뭐 무기를 어떻게 만들까, 미사일을 어떻게 현대화할까, 핵을 어떻게 고도화할까, 핵을 전술핵을 어디다 쏠까 이런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북한 뭐 노동신문들을 보면 미국하고 한국을 뭐 전쟁 미치광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보건대는 김정은이가 전쟁 미치광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러면 이제 미사일 고체 연료 실험을 해서 성공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발표를 성공을 했다고 발표했으니까 우리 정보당국의 평가는 뭔가요? 아직 정보당국의 평가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성공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아주 획기적인 발전을 했다 이렇게 고도화됐다. 고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끈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또 알아봐야 될 게 최근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하고 미국 그 펜타곤 국방부 장관, 오스틴 장관, 아예 등치가 크고 뭐 키가 뭐 한 2m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월 13일부터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국방부에서 연쇄적인 회담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11일 날은 두 나라 합참의장 사이 회담.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이제 국방장관 회담. 그 다음에 연이어서 한국 국방장관과 유엔사 소속 17개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회담. 이게 연이어 진행되는데 약간 뭐 공동선언도 나오고 이제 이 한미 국방장관 이제 한미 안보 연합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 핵을 쏘려고 하는 경우에는 북한은 핵으로 우리가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발사하면 우리도 핵을 발사할 거고 북한은 멸망을 한다. 이런 신호를 확실히 준 거고요. TDS라 그래서 한미 확장 억제. 확장 억제라는 거는 결국은 미국이 핵으로 한국과 동맹국들을 보호한다는 게 이제 이렇게 TDS 확장 억제라 그러는데 이 확장 억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이 이제 공동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훈련도 이미 진행을 했고 그래서 한미 양국군의 참모진들이 모여서
핵미사일 같은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북한이 발사하는 경우에 그것을 할 것인가를 이번에 아주 한층 더 발전을 시켰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신원식 장관 이야기는 정말 한미는 정말 철통 같은 동맹 관계임을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최상의 동맹 관계임을 확인을 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조기 경보 위성. 조기 경보 위성이 북한이 뭐 부대가 대대적으로 움직인다. 포들이 갱도 바깥으로 나왔다. 미사일들이 개발한다. 그거를 이제는 한국군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아, 미국이 그전에는 시간차를 두고 한국에다 통보를 했거든요. 예, 시간차를 두고 하거나 어떤 정보는 아예 공유를 안 하고. 예, 근데 그래서 뭐 한참 관계가 좀 그럴 때는 왜 북한 잠수함이 해안으로 나와서 어디 남쪽으로 오는 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워싱턴 주재 예, 한국 대사관 해군 무관 네, 갇혔댔잖아요. 그러니까요. 김력에서. 예, 그때 수준에 비하면 이제는 조기 공보 위성을 통해서 한미 양국군이 동시에 같은 시간에 그 정보를 공유한다. 아, 정보 자산을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게 획기적인 거네요. 정말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쨌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사일 방어에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정보를 교환을 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요격할 수 있는 게 있고 네. 일본이 요격할 수 있는 거 있고 한국이 요격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 네. 그런 정보들을 다 일시에 해서 네. 한미 3국 연대로서 어쨌든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다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제 한미를 각각 그 요격할 수 있는 그 범위나 뭐 또 요격 미사일의 그 성능과 예.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그러려면 통합 무슨 그 사령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통합적인 작전 그 사령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한미 사이에는 네. 통합사령부가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 네. 이제 일본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참가하겠는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그 될 것 같습니다. 미일 간에 있으니까 한미 관계와 미일 관계를 어떻게 잘 이렇게 콤바인을 하는가? 콤바인을 하는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북한 뭐 노동신문들 뭐 북한 출판물들을 보면 미국이 어떻게든지 한미일 삼각연대를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네. 근데 뭐 세계에는 뭐 오커스라는 것도 있고 뭐 쿼드라는 것도 쿼드도 있었지만 한미일처럼 강력한 반공화국 기구는 없다. 그래서 뭐 이걸 보면 우리가 거꾸로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께서 일본에 가서 일본과의 관계를 풀어서 워싱턴에 그 성과물을 가지고 와서 4월 달에 워싱턴 선언을 만들었고 다시 8월 달에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합의들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일, 뭐 한일, 뭐 미일 이런 관계들이 더 굳건해지는 계기가 됐는데 맞습니다. 제가 김정은이고 북한 지도부라 그러면 이건 내가 의도하는 건 저런 거 아니었는데 이게 결국은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러시아가 느슨해졌던 나토 동맹을 단단히 했다. 국방비를 2% 이상 증강하기로 다 했다. 그런데 북한이 도발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관계를 철통같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움직임이 연쇄 흐름을 일으키면서 결국은 북한이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네. 한국전쟁 때 14개국이 군대를 16개국. 파견했고 네, 14개국 그리고 3개 나라가 의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17개국입니다. 17개국인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지금 들어갈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 유엔사 성명이 나왔는데 한 유엔사가 성명한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2의 한국 전쟁이 터지는 경우에 네. 똑같다. 이 한미 연합 이 유엔사가 공동으로 북한의 대처한다. 공격에 대처한다. 이걸 이제 한 건데 우리는 조금 나가서 이 한미 유엔사에
좀 더 가치 공유를 하는 나라들을 좀 더 포함을 시켜서 진짜. 좀 더 크게 해서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17개 나라가 17개 나라를 동시에 공격하는 거나 똑같은 거로 그렇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좀 돌이켜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휴전이 됐잖아요. 동일한 날 워싱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국 전쟁에 참가했던 17개국 군 대표들이 모여서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 내려오면 우리는 또다시 진입할 맞습니다. 것이다. 네. 그때부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많은 세월이 75년 이상이 흘렀는데 이것을 다시 공고화한데 그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북한이 발끈해가지고 유엔사를 해체하라고 막 그러면서 유엔사가 뭐 불법적이고 무도한 뭐 체계라고 그러면서 뭐 노동신문에서 그렇죠. 항의를 하는데 그만큼 북한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때 예. 그렇게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게 유엔 그 연설에 가고 종전선언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김여정이 우리도 관심 있다. 예. 그 전까지 삶은 소대가리네 뭐 예. 특등머저리네 이렇게 욕설을 퍼붓다가 종전선언에는 관심을 보인 게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진짜 문재인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 아니면 뭐 외교부 장관 예. 뭐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 유엔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북한은 1970년대부터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엄청난 외교적 노력을 썼고 저도 그 일원으로서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가장 획기적인 분수령이 되는 게 1975년도에 북한이 소위 3세계 나라들 규합해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며 주한미군에게서 유엔군 모자를 벗길 때 대한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동시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북한이 만약 전제 조건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뭐 침략을 안 하고 모든 것들을 하는 조건이면 유엔사 해체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유엔사를 해체하려고 무지 돌아다닌 사람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엔사를 무시하고 유엔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뭐 제가 이름을 대는 사람 될 수 있는데 뭐 민주당의 아주 유력한 사람들도 유엔사가 왜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간섭하고 유엔사가 왜 그러는 거냐. 그때 송영길이 그랬어요. 송영길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엔사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해하고 그럼요. 섭섭해했던 거거든요.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인가 독일하고 덴마크는 여기 그때 의료 지원국이었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전투 지원국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안보 정책에서 왜 이런 일들을 벌였는지 정말 이해를 못할 것 같고 네. 결국은 우리는 좋아. 유엔군 사령부를 그냥 건재하게 두고 우리도 네. 지금까지는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리가 유엔사에 들어가서 우리 참모 장교들을 뭐 장군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로 지금 이야기가 되는데 네. 높은 급으로 파견해서 우리가 유엔사를 더 튼튼히 하고 네. 유엔사 회원국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독일도 또 들어올 거고 유엔사에 그때 안 들어왔던 네. 여러 우리 자유진영 국가들이 들어오면 이게 한 25개, 30개가 되면 네. 북한이 침공을 하면 30개 나라들에 대한 동시 공격이에요. 그 30대 1로 싸워야 되는 거죠. 3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북한이 그 걸프전 일어날 때 그 1차 걸프전 네. 사마귀 폭풍 작전 때 북한 외교관들이 엄청 걱정을 했습니다. 그 사마귀 폭풍 작전 때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들어갔거든요. 유엔군도 아니에요. 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그러니까 다국적군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끼리 묶어서 들어가서 이라크 정권을 붕괴를 시킨 거거든요. 그때 북한 외교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는 다국적군이고 한국에 와 있는 거는 유엔 사령부다. 그렇죠. 다르죠. 유엔군 사령부다. 네. 만약에 또다시 제2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 치마 입은 군대까지 다 올 거다. 온 세상에서 다 올 거니까 우리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야 된다고 요 며칠 전에도 뭐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명이 성명이 나오고 뭐 유엔은 뭐 합법적이지 않고 유엔군 뭐 이런 얘기들을 잔뜩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일본에 가서 한일 관계 개선하고 한미일 관계가 괜찮아지고 그리고 한 오커스, 한 나토, 북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공식 매체들에서 그렇죠. 한국이 지금 한 나토 어떤 새로운 군사 동맹을 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네. 근데 사실 그 나토도 우리하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럼요. 환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그러면 나토 회원국이 수십 개인데 네. 유엔사 회원국까지 하면 네.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나토 회국이 지금 한 3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30개 정도가 되죠. 그럼 이거 합치면 뭐 여기 이제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 빼더라도 40개 훌쩍 넘겠는데요. 40개 훌쩍 넘기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자꾸 자기가 저렇게 악을 쓰면 쓸수록 서방 세계가 자유진영 국가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힘을 합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똑똑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치 외교를 하는데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가 단순히 무슨 철학적으로 뭐가 가치가 어떻다 이런 그 고담 준론 수준의 그게 아니라 그렇죠. 실질적으로 안보 연대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안보 연대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보가 이렇게 단단해진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여기다가 우리 자체의 방산 능력까지 네. 세져가지고 뭐 세계에서 유명한 뭐 K2 전차나 K9 자주포나 심지어 전투기까지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재래식 전력은 한국이 담당하고 미국은 핵전력이나 공군 전력을 해서 네. 완전 일체된 것으로 만들어서 네. 내년도는 훈련도 더 자주 하고 더 큰 규모로 하기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북한한테는 정말 골치 아픈 거로 되고 있다. 아니, 특별히 요새 그 김정은이 또 뭐 공개 활동 뭐 안 보인 지가 오래됐잖아요. 예. 이런 거 보면 거의 멘붕돼갖고 또 밤에 그냥 와인 퍼먹고 그냥 널브러져 있고. 뭐 사실은 네. 지금 안 나온 지가 한 달 폭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왜 그런 거 뭐 어떤 일각에서는 뭐 아파서 뭐 쓰러져서 이런 데는 그거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고 어쨌든 김정은으로서는 지금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 유엔사 장군 회담, 장관 회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골치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나름 어느 구석에 들어가 숨어서 뭔가 지금 꾸며내려고 일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속이 상하니까 이제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보르도 와인 또 뒷담 마시고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만은 늘어나고 불면증은 심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좀 알아볼게요. 예. 9.19 효력, 9.19 군사합의, 이거 문재인 때 2018년에 문재인, 김정은 간에 이루어진 합의인데 이 효력을 일시 정지하겠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어떤 배경, 또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감사원이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고 생각하는데 9.19 합의 때 사실은 연관 기구가 주무부서들이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이런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서들에서 연구하고 합의된 의견이 아니라 안보실을 주도해서 몇몇이 공동성명을 만들었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거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첫째. 예. 둘째는 우리가 그 서해, 뭐 북한은 서해를 이제 열점 지구라 그러는데 거기서 뭐 언제든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초도에서 덕적도, 이 NLL 가까운 덕적도에 이르는 그 구간에서 북한이 포사격 훈련이나 해안포 덮개를 베끼고 해안포를 전개하는 일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신원식 장관의 말에 의하면 내륙에서 포사격, 내륙과 해안에서 포사격을 하는 것이 110차례 이상. 그리고 포문 베끼고 뭐 그 해안포들을 전개하고 이런 것들을 합치면 3,600회의 그러니까 하루에 3, 4회 이상의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만 저는 신원식 장관 뭐 개별적으로도 좀 알긴 하지만
그 우리만 앉아서 네. 두 손 두 발 묶어놓고 그거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러니까요. 이럴 필요는 전 신주단지라는 말을 써서 아주 진짜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또 특히 손해 보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찰기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무인기 성능도 아주 좋아요. 예. 근데 북한은 정찰기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 휴전선 가까이서 무인기 정찰이나 심지어 헬리콥터나 이런 것도 만약 GOP에서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그래도 9.19 합의에 의하면 어떠냐면 예. 국군 의무대의 헬기가 가면 예. 환자가 누웠어요 갑자기. 그럼 북한에다 통보를 해야 돼요. 우리 헬기 몇 호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GOP로 간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신원식 장관 이야기는 결국은 효력을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임시 중지하는 것을 미국 측과 협의를 본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는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가장 우세한 공중 정찰 능력을 저버린 거. 북한은 그에 대한 대비도 없는데 예. 그 다음에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백령도나 연평도나 이런 서해 NLL상의 섬들에서 K9 자주포들과 이 탱크들을 싣고 나와서 포항 같은 데 가서 훈련하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북한은 110회를 뒤따 포를 쐈는데 우리만 왜 이렇게 지키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북한이 정찰위성이라고 하는 걸 쏘든가 예. 아니면 뭐 연평도나 대청도나 대청도나 이런데 포사격을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도발을 하든 간에 그 즉시에 9.19 합의를 정초력을 정지시키고 예. 그리고 우리가 우세한 대북 심리전 저는 네. 대북 확성기 방송 그렇죠. 그것도 시작하고 예. 전단도 뿌리고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강화하고 사실은 그 사회교육 방송이라고 아시죠? KBS. 예. 라디오 방송. 저는 외교부 있을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교육 방송을 잘 들었거든요. 제가요. 네. 거기 사회교육 방송에 2000년대 초반에 자주 나갔어요. 네. 거기 PD가 네. 그 자유주의자예요. 네. 그래서 저를 자주 불러갖고요. 근데 나중에 탈북해갖고 온 분들 얘기 들어봤더니 그거 듣고 이 생각이 바뀌어갖고 탈북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라디오를 조금만 돌면 조선중앙방송에서 네. 요만큼 5분 정도 간격만 돌리면 네. 사회교육 방송이 나와요. 아. 근데 중앙방송보다 더 째째하게 나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전 정부도 그렇고 이 진보라고 하는 정부들에서 이걸 한민족 방송이라고 바꿨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한민족 방송을 해요. 예.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북한이 우리 주적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호시탄땀 노리고 우리를 한국군을 괴멸시키겠다고 위협을 하는데 우리는 북녘 동포들한테 우리 진리를 보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선택지들을 쭉 놓고 예. 좋아 너네가 중거리나 장거리 미사일을 쏘던 소위 정찰위상이라는 것을 발사하던 뭔가 도발을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로 해서 당신네가 아주 손발을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정책이 네. 정말 이게 뭐 국방장관 이야기도 효력을 북한이 뭐 약간 여유는 있지만 그냥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네. 북한이 그 어떤 도발을 해도 9.19의 일부 조항들의 효력을 정지시킨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뜻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안보실을 비롯한 안보 관계자들이 좋아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면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뭐 사회교육 방송 이런 것들 모두 다 시작을 하고 우리는 공중 정찰 능력을 강화해서 그렇죠.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막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이게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제가 강조해서 몇 번 이야기하지만 북한에서는 민경대대라 그래요. 민경대대. 예. 우리는 수색대대라 그러는데 예. 민사행정경찰대대라 그래서 민경대대인데 여기에
북한의 가장 핵심적인 계층의 자제들이 들어와요. 휴전선은 그냥 AK 소총 메고 몇 메타 뛰어가면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성분이 좋은 애들을 보내는데 얘네들이 밤새껏 한국 방송을 들으면 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2년, 3년 동안 그 방송만 듣다가 들어가면 네. 이게 북한 변화의 어떤 촉진제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이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너네들이 도발을 하니까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대응을 한다. 네.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주면 북한이 도발도 좀 잠잠해지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그냥 명쾌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